자, 체력적으로는 가장 힘들지 몰라도 우리 집 가정경제만큼은 오늘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각오로 함께해 주시는 정원창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인사드릴 내 통장 999의 처리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함께해 볼까요? 네, 오늘은 보험 그리고 저축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험과 저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네. 글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보험도 저축이 가능한 보험이 있고 지출로 되는 보험도 있잖아요. 네, 건강보험은 지출로 그렇죠, 해결이 맞아요. 되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자주 이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내가 냈던 그 연금액에 물가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내가 준비하는 그러한 보험들도 저축과 그리고 지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돈이 나간다고 해서 다 지출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중에선 저축으로 볼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저축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지출로 여겨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네, 맞아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출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건강보험을 대신해서 내가 보험료 낼 돈으로 오히려 저축을 해서 내가 그 부분을 커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아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야,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는데 그 돈으로 보험 대비를 하느니 차라리 저축해서 아플 때 쓸래 하시는 분들. 그죠? 똑같죠?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료는 뭐 1, 2년 내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0년, 30년 낼 거 생각하면 그 돈을 다 합치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은 내가 준비하는 저축이랑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보험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모아서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험금을 내기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누구는 보험금만 냈는데 누구는 일찍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비용, 즉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4천만 원을 20년으로 내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4천만 원의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을 안 받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4천만 원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훨씬 더 네. 적은 돈을 내죠. 맞아요. 네.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보장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는 전체적인 금액은 4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찍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보험료, 즉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험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은 보험료가 다소 아깝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축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앞으로 내가 아프거나 그리고 다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 부분은 맞아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에게 적당한 비용 안에서 보험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그러한 저축들도 무너질 수가 있고 유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상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보험의 순기능, 그러니까 보험 있으니까 진짜 필요하더라. 이거 진짜 있으니까 좋더라. 유용하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보험은 가입하고
저축은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닌 거고요. 저축이랑 보험을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저축도 하고 보험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보험은 비용이라고 꼭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적정 비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뭐 보험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비용을 좀 아껴서 튼실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미리 보험을 준비하면 훨씬 더 싸게 좋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주셨죠. 네. 그런데 보험을 저축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입되어 있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저런 특약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중복도 되고 그리고 뭐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 보험, 나에게 딱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맞아요. 이거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돼. 라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고 오히려 저축도 못하는 수준에서 보험료만 잔뜩 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내가 딱 필요한 보험을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보장이 안 돼요. 이거는 네, 보호 못 받으세요. 이런 얘기 듣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또 그냥 맞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추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 가족력이 됐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이러한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맞고요. 권유에 의해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가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저축을 넘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비용이다 생각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에서 딱 나에게 맞게끔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저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같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나도 한번 도움 받아볼까 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정원창 전문가를 찾아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가 된 소방공무원입니다. 작년 초에 결혼을 했고 아내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또 아이도 곧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위험에서 최소한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보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어요? 이럴 때는 먼저 축하의 박수를 좀. 아니 결혼에 아이 출산까지 겹경사를 맞이하셨습니다.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요즘 들어서 특히나 진짜 맞아요. 네. 고생 많으시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근데 소방공무원이라는 이 숭고한 직업 뒤에는 위험도 따르니까 사실 불안한 마음도 꽤 크실 것 같아요. 걱정도 많고 이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걱정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 가정의 불안함, 걱정 싹 해결해 주셨다면 좋겠네요. 네, 제가 사연자분의 불안과 걱정 이 모든 걸 해결해 드렸는데요. 네. 먼저 상담 전에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니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이 전혀 없었다. 네. 하나도. 딱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준 단체 실손보험 빼고는 본인이 준비한 보험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정원창 전문가님을 만나서 꼭 필요한 것들은 가입을 하셨을 테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네.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본인의 직업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가정도 없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운동도 많이 하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술, 담배 안 해서 건강을 지키신 거는 너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진짜로. 네. 너무 그래서, 자신하면 안 돼. 그런 생각에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 이 정도쯤을 본인이 스스로 측정을 하고 주변 상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내가 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안 아플 건데. 네, 그래서 지출로 나가는 보험료 대신에 그 보험료만큼을 내가 매달 적금을 따로 가입을 하고 계셨던 거죠. 혹시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아둔 돈을 써서 부족한 내 병원비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당하려고 그렇게 모으고 계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네요. 네. 네, 이 돈으로 술, 담배 안 하시고 회식 안 하시고 네. 일단 진짜 성실하고 근면하신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정도를 모으셨을까요, 그러면? 매달 20만 원씩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8년을 모았어요. 그래서 많이 모으셨겠네요. 약 1,900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뭐 크다면 크고 적다라고 느껴지면 좀 느껴질 수도 있는 돈인데 아니죠. 꾸준히 모았으니까. 네. 솔직히 저는 좀 그렇게 꾸준하게 강제적으로 모았다라는 거에 조금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 없죠, 많이. 네. 차라리 보험을 가입할 걸 뭐 내 통장에 남은 돈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맞아.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모은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럼요. 8년을 꼬박꼬박 8개월도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모아뒀는데 지금은 출산 준비를 위해서 그 모아뒀던 돈까지 뭐 써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좀 들고 정작 예전에는 본인만 걱정했으면 되는데 이제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자, 그럼 도와주셨을 때도 많은 상황을 좀 대비해서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를 해주셨어요? 제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장성 보험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본인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생명보험사로 준비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단비와 수술비 등은 보장에 대한 특약들은 전부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특히 중요한 3대 진단금,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진단금과 수술비를 고루 넣어서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특히 사연자분이 소방공무원이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치는 걸 대비해서 상해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약들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좀 도와드렸어요. 자, 지금 전문가의 여러 가지 스킬, 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많은 돈이 들어가는 3대 진단금과 수술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요 신경을 쓰는 거 요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직업에 기반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셨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사연자분은 종신보험을 원하셨는데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추천을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유는요? 네, 종신보험은 언젠가 무조건 한 번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종신, 우리 몸이 끝나는 거를 보장받기 위한 슬프다. 보험. 그렇기 때문에 90세가 됐던 100세가 됐던 혹은 110세가 됐던 사망하면 무조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젠간 나가야 될 돈, 손해율이 높네요. 네. 100% 확률로 지급이 돼야 되는 특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아이가 26살 정도 되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때는 혹시 모를 가장의 유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좀 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 나이 때보다는. 그래서 사연자분이 지금 40세이니까 66세면 아이가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때까지만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세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의 경우는 지금 남자의 사망보험금 40세에 1억 원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네. 월 보험료가 35만 원 정도 드는데 정기보험은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만 원대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훨씬 가성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죠. 기간을 정해두고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평생, 그러니까 100% 나가는 돈이 아니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금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었어요. 보험료가. 네. 어. 대신에 납입하는 정기보험료는 전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지출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나는 딱 가장으로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그 시기까지만 비용으로 좀 저렴하게 그 부분만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망 보장이 필요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35만 원이 들 걸 3만 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네. 3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렇죠. 만약에 아이가 26살이 되고 본인은 이제는 노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또 사망 전까지는 쓰고 먹고 자고 할 연금이 필요하잖아요. 차라리 이 줄어든 요 비용으로 그렇죠. 연금에 관련된 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은 아내의 연금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에 종신보험을 알아보고 본인 보험료도 많이 지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상담을 통해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지출이 들지 않아서 아내의 연금까지도 고민을 좀 하시게 된 거죠. 가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돈 얼마나 들려나. 이 무게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네네. 사연이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아내분의 연금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진짜 많이 도와주셨네요. 아내분은 사무직으로 재직 중이셨고요. 지금 3개월 뒤에는 출산 휴가 예정이신데 확인해 보니까 국민연금은 월 예상 수령액이 65세부터 80만 원 정도쯤 측정이 되어 있고요. 퇴직 연금까지 합하면은 매달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가 연금을 최소로 월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디가 매우 부러운 눈빛에 좀 흐뭇한 눈빛을 하고 계시네요. 네, 흐뭇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어쨌든 남편분이 공무원 연금이니까 꽤 많이 받으실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아내분의 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200만 원까지는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렇게 아내의 연금까지도 고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 번에 80만 원씩 연금액을 더 받도록 준비를 해주려면 지금 많은 돈을 쓰셔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출산 휴가도 좀 앞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그러네. 태어나면 또 돈 지출도 나갈 때도 있었기 많고. 때문에 사실상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이제는 예상했던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줄었고 사실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었는데 남편분이 급여 외에 네. 다른 수입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요? 그 부분은 예전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월세를 받고 계셨어요. 이야. 대신에 이 오피스텔에 대출이 껴 있었는데 담보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그래도 40만 원 정도쯤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남는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 40만 원을 7%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아내분을 위해서. 그래서 아내분이 현재 나이 35세니까 10년만 납입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 매달 59만 7천 원을 최저로 확정 보증해주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어요. 한 번에 뭐 2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액을 원하셨지만 그래도 약 180만 원의 그쵸. 연금액을 준비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과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써야 되는 지출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지출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시면 아마 예상했던 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피스텔 월세 4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금액 평생 받는 게 60만 원씩이에요. 이거 괜찮네요. 네. 중요한 거는 10년만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5세부터는 평생 내가 납입했던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네. 건강보험과 저축은 분리하자. 둘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금을 찾아보자.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